ESS 시장이 다시 움직이는 중입니다. 그동안 많이 침체됐었던 국내 2차 전지 산업에도 다시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지, 외면받던 2차 전지, 이번에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자, 도움 말씀에 IE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ESS 중앙계약 시장 사업에 대한 얘기부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금액으로는 무려 1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어떤 기업들이 참여했는지부터 전해주시죠. 일단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필요한 전력에 문제가 없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중앙계약 시장이다라고 좀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2차 전지 대다수의 기업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 셀 3사는 기본으로 예. 들어가 있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에코프로 BM 그리고 이제 그 계열사 기업들 혹은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H전자 일렉트릭 그러니까 전력을 만들어서 그 전력이 필요한 곳까지 옮기는 다수의 기업들이 모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현재 이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캐는 기업이 있을 거고 그 캐낸 그렇죠. 에너지를 필요한 곳으로 옮겨주는 또 기업이 있을 거죠. 근데 예. 우리가 그걸 전력 인프라라고 불리우는데요. 그 산업에 지금 굉장히 큰 금액을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이제 목적이고 아마 여러분들 작년과 다르게 올해 조금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년에 예. 이렇게 연일 날씨가 덥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면 아마 뉴스에 블랙아웃 우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생각보다 이 태양광에서 나오는 신재생 에너지의 네. 기가와트 수가 굉장히 높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컨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더라도 작년에 대비해서 혹은 그 전년 대비해서 예. 올해는 블랙아웃 우려에 대한 뉴스가 많이 없던 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굉장히 큰 금액을 들여서 투자를 한다라는 첫 번째 포인트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몇 개의 기업을 제외하고 실적을 내기에 좀 빠듯했던 기업들에게 저는 예.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 그렇죠.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기회를 좀 잘 잡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야죠. 자, 이번 또 사업에 중국산 저가 배터리 견제 장치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뭐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에게 뭐 수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수의 제조업, 그러니까 첨단 사업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많은 제조업이 예. 중국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에 중국보다 더 낮은 가격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잘하는 건 뭐냐면 그들보다 월등한 기술력을 좀 선보여야 그렇죠.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중국 제품의 기술력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다 올라섰죠. 보니까 예.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참 이렇게 길을 피기가 요새 굉장히 어렵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견제함으로 인해서 그 반사수혜를 누가 볼 것이냐 많이들 이제 예. 더하기 빼기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심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수혜를 받아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 이건 비단 이 배터리 사업 분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제조업에서 그렇죠. 지금 미국이 결국 관세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잖아요. 직접적으로 견제를 하든 네. 우회 통로를 많아서 간접적으로 견제를 하든 그런 상황 속에 비정상의 정상화로 가는 과정 속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품은 저는 충분히 한번 이겨낼 수 있는 명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예. 이제 더 확실한 건 빠른 시장 침투율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유럽도 미국도 사실 중국을 견제하지만 막상 소비 현황을 보면 중국 제품 없이는 돌아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기회가 왔을 때 우리나라 기업, 우리나라 제품이 해당 시장의 침투율이 굉장히 좀 빠르게 녹아들어야 조금은 다소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을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네. 들고 있고 그걸 하려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존의 NCM 계열 그래서 LFP 배터리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는 LFP 배터리의 단점이 뭐냐면 충전을 해서 한번 사용하는데 그 사용 기간이 너무 짧다, 사용 시간이 너무 짧다였는데 요새 보면 LFP가 화재에도 안전하고 과거보다 기술력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 짧은 충전에도 예전보다 더 긴 작동 시간을 보여주다 보니까 LFP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우리는 LFP보다 한 단계 더 높은 NCM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LFP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 침투율 부분만 체크를 해보시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얘기해 주신 부분 중에서 이 화재 문제를 사실 빼놓을 수가 없죠. 이게 좀 마음 아픈 얘기기도 한데 2017에서 한 19년도만 하더라도 우리 ESS 사업 뭐 대호황기였었죠. 그런데 그렇죠.
뭐 화재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뭐 대응도 좀 뭐 미비했다, 아쉬웠다 네. 이런 평가들이 많았는데 이 화재 문제 뭐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일단 사용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 사실은 확률상 음. 화재의 빈도는 좀 많이 접할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저는 과도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아.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나가야 거쳐가는 되는 과정이다. 과정.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없이는 예.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산업의 방향, 대표적으로 AI 음. 그리고 데이터 센터,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 드리는 뭐 2차 전지, 자율주행, 로봇 예. 이들이 움직일 만한 이 전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저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중간중간 화재에 대한 이야기는 있다 하더라도 계속 퍼져 나가야 될 상황이고 예. 이것에 대한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들도 공격적으로 LFP 배터리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가장 먼저 지금 앞서 있는 기업은 LG에너지 솔루션을 들 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삼성 SDI라든지 SK온은 할 거냐 말 거냐 사실 작년 재작년에 말이 많았었어요. 네. 왜냐 LFP 배터리는 기존에 그들이 하고 있었던 대표적으로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영업 마진율이 높은 프리미엄 라인업을 하다가 예. LFP 배터리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내부적으로 갈등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그렇죠. 된 상황이라서요. 저는 시간의 혹은 시기의 문제일 뿐 우리나라 기업들은 저는 충분히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네. 굉장히 좋은 성과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NCM이 뭐 발화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라고는 네. 하는데 우리나라 NCM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그 확률이 가장 적은 그러니까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지금 상황이라서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게 나눠볼까 하는데 2차 전지 실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죠? 안 좋죠. 음.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실적이 예. 좋으려면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합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생각보다 우리가 캐즘이라는 단어 아마 예, 많이들 그렇죠. 이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잘 가다가 중간에 지금 팔리지 않는 구간에 도달이 되면서 여기서 다시 성장을 할 거냐 아니면 그 조정의 기간이 길어질 거냐 많이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북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중국의 BYD라고 하는 제품의 예. 시장 점유율을 좀 논외로 치더라도 그 외에 전기차 산업에 대한 발전 속도가 우리가 생각한 건 100m 막 10초대, 9초대, 예. 우사인 볼트를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막상 결과물을 딱 열어보니까 그냥 일반 저 같은 사람이 뛰는 뭐 15초대, 예. 16초대 이런 상황이라 보니까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그나마 한 가지 좀 마음의 예. 위안을 달래준 건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저는 잠정 예. 실적 발표였다 생각이 듭니다. AMPC라고 하는 제도를 좀 제외하고라도 예. 숫자를 계산을 해보니까 6분기 만에 흑자 전환.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73조입니다.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예. AMPC를 제외하고 보니까 14억 어. 이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작죠. 예.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은 너무 작지만 그래도 유의미 있는 저는 흑자 전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2차 전지 투자함에 있어서 뭔가 변화의 트리거가 될 만한 요소로 가장 많이 꼽았던 게 뭐였냐면 배터리 셀 3사 기업들의 실적의 어떤 흑자 기조 전환 그 그렇죠. 시점이었거든요. 우리는 그 흑자 기조의 그 시점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음 분기에 다시 적자로 빠지게 되면 이번에 약간의 흑자 전환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번 분기 흑자 전환을 시작으로 다음 분기 혹은 올해 4분기에도 숫자를 봤더니 생각보다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라면 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우리는 2차 전지의 가장 그 최악의 바닥 구간을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나고 나봐야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투자의 관점으로 보실 때는 우선 그래도 숫자가 나온 LG 에너지 솔루션을 저는 풍향계 삼아서 매매 전략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예.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만약 생각보다 좋은 숫자를 내보인다면 저는 충분히 한번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는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미국 기업들 중에 알버말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탄산 리튬, 그러니까 리튬 관련을 하는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예. 기업.
이들의 주가가 올라야 다음날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르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알범알의 주가가 올라왔어요. 예. 그런데 금요일 날 알범알 주가가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가려다가 일단 알범알의 주가가 한번 좀 쉬어가다 보니 같이 쉬고 있는 예.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또 속았나라고 판단을 하지 마시고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풍향계 삼아서 한번 매매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그런 말이 있죠. 뭐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네. 부디 좀 이 힘든 시기를 좀 잘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네. 어쨌든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이 캐즘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주변만 보더라도 예전만큼 전기차 관심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고요. 네. 이 캐즘 극복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일단 그래도 지금 저는 소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의 판매 데이터를 보더라도 예. EV 차량의 캐즘이라 그래서 완전하게 어떻게 보면 판매량이 저조한가?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상향은 하는데 예. 앞서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속도를 엄청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속도의 기대에 어떻게 보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캐즘 구간에 대한 소화는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유럽 내에서의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인식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상징성이라는 게 무시 못하거든요. 전기차의 상징성은 어디냐? 테슬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테슬라가 뭐 여러 가지 산업 혹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가능성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만 예. 일단 그 근간이 되는 것은 전기차를 많이 사업, 팔아야 예, 돼요. 맞죠. 그럼 전기차를 많이 팔려면 미국, 유럽, 중국에서 이제 많이 팔아야 되는데 중국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미국도 제외를 할게요. 그럼 유럽에서 이제 판매량이 어떤가? 지금 일론 머스크의 어떤 이 오너리스크가 계속 예, 부각이 뭐, 되면서 그렇죠. 판매량이 왔다 갔다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오너리스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되는 그 시점에는 예. 언제든지 테슬라의 판매량이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도 좀 많이 잠잠해진 상태 아닌가요? 그렇죠. 잠잠해졌기 때문에 독일이라든지 스페인에서 예. 테슬라 판매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은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추적을 해본다면 저는 그래도 올해 가을 좀 예. 뒤늦은 가을에는 그래도 정상적인 궤도라기보단 어느 정도 우리가 눈에 어떻게 보면 체크할 수 있는 예. 수준의 변화는 보이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주도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뭐 소외 섹터에서만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는데 네. 그렇다면 뭐 앞으로의 전망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일단 다시 돌아와서 예.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우리가 전력원을 생산하는 지역,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동해안 끝쪽이라든지 남해안 예. 끝쪽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신재생 에너지 기준으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시를 뽑자면 울산도 울산이지만 경기도, 그러니까 예. 반도체 클러스터가 모여있는 지역이 가장 어떻게 보면 소비력이 높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서 나온 에너지원을 끌고 와야 된다라는 거죠. 끌고 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송전망과 예. 배전망이 필요한데 한 번에 다 끌어올릴 수 없다 보니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 갈 때 한 번에 갈 수도 있지만 힘들면 중간에 휴게소 예. 들리잖아요. 그것처럼 에너지도 중간중간 쉬어가는 구간들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들이 해주는 역할. 그렇지 않다면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발열이 생기고 그 발열이라 함은 전력이 어떻게 보면 쓰지도 못하고 옆으로 네. 새버리는 현상들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에너지 저장 장치의 역할은 지금 필요한 바 저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산업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예. 테슬라도 작년, 재작년 대비 이 매출 포션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게 도드라진 건 메가팩토리,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우리도 계속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은 어디 쪽 보면 좋을까요? 저는 포스코 퓨처에 네. 이라는 기업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극재, 음극재 모두 지금 다룰 수 있고요. 예. 지금 2차 전지의 공통적인 단점은 뭐냐면 실적이 안 좋았다라는 것. 실적이 안 좋으면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증자 이슈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이미 그 증자 이슈를 한 차례 겪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기업들보다 더 안전한 포인트가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IS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